김두관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전화로 한번 모시고 적절하시게 한번 스튜디오로 저희들이 모실까 합니다. 네. 예, 그래 주십시오. 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먼저 예. 내일이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내일 10시에 합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건 당원들 지지자 조사에서는 우리 김두관 의원님이 1등인데요. 굉장히 큰 격차로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를 경선하는 거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심을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된 이유, 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의원님 간단하게요? 예, 제가 먼저 나섰다기보다는 네. 당을 많이 걱정한 당원들께서 요청하고 불려주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당은 이제 평시 상황이 아니라 네.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 검사 정권의 이제 침탈에 맞서서 민주당과 또 당 대표를 지키고 네. 특히 이제 내년 총선에서 저희들이 승리해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을 이재명 당 대표와 누가 이렇게 원팀을 만들어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당원들의 고민이 깊었고, 네. 그래서 당원들이 강력하게 요청했고, 저도 또 어려운 영남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총선 승리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도 채팅방에 오늘 김두관 의원님 출연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김두관 의원님 대할 텐데. 예, 사실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이미 이제 당원들께서는 네. 제가 이제 원내대표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또 이제 169분의 국회의원들은 네. 또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뭐 정파도 있고 개파도 그렇죠. 존재하고, 예. 네. 또 뭐 친분 연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리 정치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한다지만 그렇죠. 예. 인간인지라 뭐 친분 연고 이런 거 무시할 수도 없어서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사실 선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의원님은 뭐 개파가 있습니까? 정파가 없습니까? 저는 뭐 옛날에는 저 친노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 쪽이었지만 예. 또 문재인 대통령 거치고 뭐 또 네. 이렇게 오면서 네. 저는 특별하게 뭐 개파는 없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강한 원내대표, 승리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네. 그리고 또 대의원제도에 대한 폐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번 저 돈봉투 사태로 우리 당이 곤혹을 치르고 네. 있습니다. 이러한 저 선거 간행이 비록 일부 것이었다고 해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요. 네. 또 사람은 문제도 있지만 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의원들이 가다 대표하고 있는 부분도 네. 지금 흐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는 남겨두더라도 1인 1표로 바꾸거나 비중을 대표 줄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의원 1인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리당원 한 50명, 60명 이상을 예. 대표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예, 걸로. 권리당은 6, 70명 표하고 어떤 네. 것 같습니다. 네. 대의원제는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필요했죠. 그때는 워낙 암울한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권리당원들 우리 100만이 넘는데요. 네. 예,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고 해서 네.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내대표가 되신다 그러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우려의 시선은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여당의 기능이라는 것이 거의 형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국회에서의 협력,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게 원만할까요? 상당히 야당 원내대표한테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야당은 원래 정부의 독주 견제가 필요한 존재 이유죠.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민주당은 그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국회에 이제 제1당으로서의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네. 참 많이 힘든 상황이죠. 여소야대 상황인데 네. 국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입법 예산을 갖고 있는 야당의 도움이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일 텐데 네. 도저히 뭐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범죄 집단으로 대하고 있고 글쎄 말입니다. 국정을 같이 운영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원내대표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태도 전환을 유도해내고 네. 협치의 문도 열어
될 텐데 협치라기 문제보다는 민생 문제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한 압박, 압수수색, 검찰 수사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의 어떤 그 기능이 국회에서의 기능이 되살아날 것이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 이렇게 되면 또 당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검찰 수사 때문에 원내대표 역할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 통합 문제도 있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거 그 자체가 또 당의 통합 과정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안정적인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자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한 대응도 일사불란하게 할 거고요. 네. 뭐 또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보면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승리해서 네. 제대로 제1야당을 당대표와 함께 제대로 좀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신임 투표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당 원내대표가 4분이 나와 있는데 네. 박범계 의원님 이제 최근에 결심을 했고요. 그렇죠. 1년 전부터 그 준비를 했던 박가원 후보나 이제 홍익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여튼 대선 과정에서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양태에 대해서 네. 당원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뭐 봉합, 통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당원들께서는 일시적인 봉합이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헤아려 짐작하겠습니다. 네. 예. 그 과거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고 있을 때요.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께서 검찰총장 탄핵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예, 국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네. 검사나 판사에 대한 탄핵인데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네. 우리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원내 논의 과정도 있었었는데 네. 역풍을 우려해서 그 당시 지도부에서 말려서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점을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아쉽죠. 아마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핵됐다면 네. 이런 국정 우리가 안 봐도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때 왜 윤석열 총장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이미 뭐 검찰권을 남용을 했고요. 네. 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그 영장을 발부하고 네. 전반적인 그 검찰권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분위기가 역풍을 우려했다. 뭐 많이 들어봤던 소리 같아요. 역풍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라든가 시민들의 요구를 보면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그리고 또 뭐 윤석열 탄핵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외침을 한 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 전이 아니고요. 상당히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원내대표가 되신다. 이런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발언으로 전쟁 위협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네. 근데 러시아가 바로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고 했고요. 예. 국민들께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대통령께서 이런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사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현실화된다면 대통령 탄핵까지도 자기 원내 지도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촛불 집회나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쌍특검 부분이 본회의에 상정되죠? 베스트 네, 트랙으로요. 그렇습니다. 182명이 서명했다 그러던데요. 그죠? 예. 네, 그럼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지려면
20석 정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내년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해야 아, 사실 탄핵이 가능하죠. 네. 국회에서의 법적인 문제죠, 그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현안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가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상당히 포장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국민들이 원했던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문제라든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지원 문제, 또 대만 해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포장은 화려한데 네. 알맹이 없는 회담이 아닌가. 워싱턴 선언도 하고 네.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뭐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네. 긴밀하게 협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네. 국빈 방문한 대통령에 대한 그 행식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위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마침 양국에 다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던데 네.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과거를 좀 해상을 해보면 네. 그날 존슨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 방문 요청을 한 이후에 네. 예, 월남 파병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런 예. 걸 보면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배우를 갖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 미국 그 이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치밀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네.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해주던데 형식 겉보기만 그럴듯하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렇게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를. 네. 근데 미국에 가서 이러한 합의를 내고 또 워싱턴 선언이라고까지 하고 오면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네, 핵 문제만 해도 네. 뭐 저 나토식 네. 저 핵 공유 이런 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고 네. 또 뭐 핵에 대한 정권을 여전히 이제 미국이 갖는 거고 네. 사실 내용적으로 뭐 진전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오히려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서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전시작전권도 없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합니다만. 네. 국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또 원내대표가 되신다 그러면 이 문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꼼꼼히 따져보고 네. 또 실질적인 그 성과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네. 또 국회에서 또 비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네. 제1당으로서의 그런 대안도 좀 이렇게 준비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아직 논평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뭐 또 의회에서 미 의회에서 오늘인가 영어로 연설한다 그러고요. 그러는데. 예. 자, 하여튼 뭐 네. 저는 뭐 우리말로 연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또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으면은 의원님 더 여쭤보겠는데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되신다 그러면은 이 정의당과 소수정당과의 관계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뭐 경남도지사 때 이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하고 네. 공동지방 정부를 구성해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 정의당을 비롯한 또 진보당도 한석이 진출을 했는데요. 네. 이런 정당들이 제기하는 의제 가운데서 네. 민주당이 받아 안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고민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내대표 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예.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찌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